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당뇨와 고지혈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세 끼 중에서도 저녁 한 끼가 다음날 혈당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은 거의 안 먹어요. 조금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내려가죠? 약을 바꿔야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혈당을 흔드는 건 약도 체질도 아닙니다. 바로 저녁 한 그릇의 선택입니다. 하루 중 저녁은 우리 몸이 가장 느리게 에너지를 쓰는 시간입니다. 이때 먹은 음식이 밤새 소화되고 간에 저장되며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저녁 한 끼가 곧 밤의 혈당 리듬을 결정하는 것이죠. 얼마 전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명철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저녁을 거의 안 먹는데도 아침 혈당이 왜 160이나 나올까요?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녁을 굶으니 간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저장해 둔 당을 새벽에 내보내면서 혈당이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이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은 이후 저녁을 거르지 않고 밥 반 공기에 단백질이 들어간 따뜻한 국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공복 혈당은 안정되고 새벽에 어지럽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반면 인천에 사시는 75세 윤복자 어르신은 저녁을 미역두부국으로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밥의 양은 줄지 않았지만 반찬을 단순하게 하고 미역두부국 한 그릇으로 포만감과 영양을 채우셨죠. 3개월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10% 낮아지고 공복 혈당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한 것입니다. 미역의 알긴산은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은 인슐린이 세포에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밤새 혈당이 안정되고 심장과 혈관이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저녁 한 끼의 질이 바뀌면 몸의 리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도와주는 역할이고 식단은 근본을 바꾸는 힘입니다. 저녁 한 끼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녁을 굶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바꿔야 합니다. 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혈당과 수면 그리고 내일의 컨디션까지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해답을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을 굶으면 살도 빠지고 혈당도 내려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녁을 거르거나 너무 일찍 먹으면 밤사이 혈당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리바운드 혈당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밤에도 계속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뇌가 꿈을 꾸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녁을 지나치게 일찍 먹거나 아예 거르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합니다. 그 신호를 받은 간은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새벽 무렵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고 아침에 재는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굶어서 혈당을 낮추려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정호 어르신은 밥 반 공기와 달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렇게 저녁 식단을 바꾸신 후 2주가 지나자 공복 혈당이 130대로 떨어지고 아침에 피로하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굶주림에서 벗어나 정상 리듬을 되찾은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수원에 사시는 69세 이영자 어르신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저녁을 생략했지만 오히려 식후 피로감과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에서 과도하게 포도당이 분비되고 있었고 밤사이 혈당이 출렁이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부조림과 시금치 된장국, 현미 반 공기를 저녁으로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은 115로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을 굶는 습관은 오히려 간의 당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밤사이 저혈당과 고혈당이 교차하면서 다음날 피로감, 두통, 불면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녁은 피하는 식사가 아니라 내일 혈당을 준비하는 식사입니다. 저녁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조금 덜 먹고 구성은 균형 있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국 한 그릇, 나물 한두 가지 생선구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간이 안정되고 인슐린의 작용이 개선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녁을 굶으면 간이 당을 내보내 혈당이 오른다. 둘째,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는 저녁은 혈당을 안정시킨다. 셋째, 올바른 저녁은 숙면과 회복의 시작이 된다. 저녁을 피하지 마세요. 조금 가볍게, 그러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저녁 한 끼를 올바르게 챙기는 것, 그것이 약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저녁을 반 공기만 먹는데 왜 여전히 수치가 높죠?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당은 밥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도 간단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검사에서 혈당이 오히려 올라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밥은 줄었지만 양념이 진한 반찬과 달콤한 믹스커피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사량이 줄면 몸은 단 음식을 더 원하게 되고 결국 숨어있는 당이 혈당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 사시는 70세 김용학 어르신은 밥을 거의 안 먹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을 보니 흰쌀 대신 현미를 드시긴 했지만 반찬으로는 간장게장과 멸치볶음 그리고 감자조림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밥보다 더 많은 당과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염분이 높으면 수분을 잡아두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밥을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혈당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께 공통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보다 조화가 중요합니다. 밥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을 함께 넣어야 혈당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식단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면 몸은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로 반응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그 후 식단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밥 반 공기, 미역두부국, 생선구이, 나물 2가지. 그리고 식후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3주가 지나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갔고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리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혈당 조절의 핵심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먹느냐입니다. 탄수화물만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채워주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고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즉, 밥의 양이 아니라 밥상 전체의 균형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념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조미료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당과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양념은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더라도 인슐린이 작용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을 장시간 높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자극적인 양념을 줄이고 식재료의 원래 맛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밥을 줄이기보다 반찬 구성을 바꾸라. 둘째, 간단한 국과 단백질을 함께 먹어라. 셋째, 양념과 간식 속 숨은 당을 줄여라.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윤복자 어르신은 평생 당뇨약을 복용하며 식단 조절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복혈당이 150 근처를 오르내렸고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변화가 어르신의 몸을 바꿨습니다. 밥 대신 미역두부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혈당이 120 아래로 안정되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10%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깨지 않고 깊이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미역의 미네랄이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며 간의 피로까지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진료실에서 자주 소개합니다. 저녁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못된 저녁은 몸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흰 쌀밥, 밀가루 음식, 튀김, 라면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먹을 땐 든든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급격히 당으로 바뀌어 밤새 혈당을 높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와 당 조절로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아침에 피곤하고 식욕이 더 강해지고 점점 혈당이 흔들리기 쉬운 몸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 후 활동량이 적고 대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녁의 음식 선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심장과 혈관이 쉬지 못하고 수면 중에도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만 채우는 저녁이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회복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사가 회복식일까요? 바로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따뜻한 한 끼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두부국이나 시금치 들깨탕 같은 부드러운 국물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간이 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으며 밤사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복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저녁 먹고 나면 늘 속이 답답했는데 이젠 한 그릇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해요. 이 변화가 바로 올바른 저녁 한 끼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식단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저녁국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들은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숙면과 혈관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 한 그릇 중심의 저녁은 부담 없이 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미역두부국입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높고 밤새 간의 피로를 덜어주며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인천 75세 윤복자 어르신처럼 이 국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20 이상 낮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시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채울 수 있어
당뇨 환자와 고지혈증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된 장국입니다. 표고버섯은 천연 인슐린 조절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해 줍니다. 단 시판 된장보다 천연 된장이나 집된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김치의 발효균이 더해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당 흡수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70세 김명철 어르신은 이 국을 2주간 저녁에 드신 후 식후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 두부입니다. 더운 날씨나 입맛이 없을 때 좋은 선택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두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유지해 밤에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줍니다. 차가운 국물은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너무 차게 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국의 공통점은 밥을 줄이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국물 속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이 흡수를 늦추고 간이 과도하게 당을 분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포만감이 높아져 늦은 밤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 한 그릇이 약보다 강력한 회복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식단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저녁을 굶거나 피하기보다 이 다섯 가지 국 중 한 가지를 매일 번갈아 드신다면 혈당뿐 아니라 수면과 피로감, 심장 건강까지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단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의 리듬과 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의 조절입니다. 혈당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이나 나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과 단백질 반찬을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된 결과입니다. 특히 식사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면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각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으면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되고 간이 쉬지 못해 피로가 쌓입니다. 가능하면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하고 늦어도 8시 이후엔 마무리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밥을 줄이되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근육을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더 쉽게 흔들리므로 저녁에 단백질을 꼭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양념과 간식 관리입니다. 반찬의 양념이 너무 짜거나 달면 밥을 줄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 속에도 보이지 않는 당이 숨어 있으니 조리 시 양념을 줄이고 식재료의 본래 맛을 살려보세요. 또 식후 믹스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로 마무리하면 당 흡수를 완화해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리듬의 균형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 일정한 수면 시간, 저녁 약 복용 시간의 규칙성까지 함께 맞추면
몸은 훨씬 빠르게 회복 리듬을 되찾습니다. 저녁을 올바르게 먹는 것과 그 후에 생활 패턴이 이어져야 혈당이 안정된 하루가 완성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어르신은 이 원칙을 실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분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혈당이 3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엔 음식을 너무 줄이기만 했는데 이젠 식사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니 몸이 한결 가벼워요. 이 말처럼 몸은 굶거나 제한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만으로 혈당은 충분히 조절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한 가지 원칙이 삶을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분이 강남에 사시는 78세 박성기 어르신입니다. 당뇨로 약을 10년 넘게 복용하셨고 공복 혈당이 늘 15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단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흰 쌀밥을 반으로 줄이고 표고된장국, 생선, 나물 위주로 드셨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15로 내려가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단 하나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된 셈이죠. 이 원리는 모든 어르신께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녁을 굶거나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로 바꾸는 것. 이 한 가지가 혈당, 콜레스테롤, 수면, 혈압까지 함께 안정시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섬유질이 많은 국이나 나물을 먼저 드신 뒤 밥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둘째, 밥은 줄이되 반찬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생선, 나물, 두부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식사 속도와 저녁 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간의 피로가 줄고 밤새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고 자연스러운 단식 효과가 생깁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조용히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지며 피로감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밥상 하나가 약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맞습니다. 저녁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끼가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혈당과 수면이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